어디서 썼다가 어디서 노가지관자의 이중성. 그래서 그게 이제 피연생화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인연이라고 하는 거 일단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연이라고 하지만 이 인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이 과가 되게 하는 이제 간접적 원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인이라는 게 있어서 과가 직접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인이 과가 딱 된다면 정말 쉽거든, 세상에. 근데 인이 과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인이 과가 안 되는 걸 직접 한번 경험하시려면 종이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종이 관역을 맞춰보세요. 안 맞아요. 어, 사, 사과, 씨가 있으면 그게 사과나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연을 만나야 그 인이 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연생과라고 하는 것은 이 연에 기대서 과가 나온다. 그 연기라는 것은 인연생기의 준말인데, 우리가 이거를 인을 중요시하면 인기라고 해야 될 텐데 인기라고 하고 연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불교의 아주 특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연이라는 것을 그렇게 불교가 중요시하느냐 하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속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현대물리학에서 참 잘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고 인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청정하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게 다 청정하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그렇지 않고 연을 통해서 나한테 나타난다. 부처님은 그것을 12연기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12연기에서 무명연 행하고 행연식한다고 하셨는데, 그 행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서는 조작이거든요. 그 조작을 통해서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현대물리학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서 특히 그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핀도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려면 또 물리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써놨는데 PPT 만들다가 오늘 만들었는데 시간도 없어서 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연생화하는 그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렬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법이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이다 한단 말이에요. 인이 직접 과로 보여지면은 정멸한다는 걸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의상 스님은 법성교에서 자성수, 자성수연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만 낮출게요. 자성수연. 법성교에서 진성심심 극민이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서 여기 지금 목차에는 1, 2, 3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이도 좀 하고, PPT는 준비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1, 3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가설과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여기서는 부처님이 제1위 공경에서 말씀하신 업보는 있어도 업자는 없다. 우화가 어떻게 성립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별 쓸데없는 겁니다만, 그 양자역학은 열을 전도하는 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왔죠. 대류나 전도나 복사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복사에 관한 거를 하면서 흑체,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흑체에서 복사라는 게 그냥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겨울에 난로를 켜놓으면은 거기에 난로선이 빨갛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선이 빨간 게 아니라 그 전선에서 붉은 빛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붉은 빛이 나오는 거를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흑체 복사가 그 파장에 따라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파장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 밀도가 나오는지를 연구하는데 도저히 고전 물리학으로는 이런 선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플랑크가 양자가설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알갱이다. 여기서 이제 양자역학이 시작이 됐죠. 양자가설을 만들고 나니까 이게 이런 선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양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알갱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사장에 있는 먼 데서 보면 이게 평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알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방울도 사실은 알갱이에요. 근데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도저히 이 물방울이 알갱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각기관은 그거를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알갱이고 이것도 알갱이지만 이 알갱이는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알갱이는 가까이 가서 보면 알아차리는데 양자는 그 물방울보다 더 작은 알갱이여서 1900년이 될 때까지 알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플랑크가 이런 가설을 세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입자 하나의 에너지는 진동수, 이건 플랑크 상수고 이 진동수에 비례하고 진동수는 파장분의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파장이 길면은 알갱이 하나의 에너지가 작고 파장이 짧으면 알갱이 하나의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감마선이나 엑스선은 파장이 짧은 빛이어서 이거 자체는 우리 몸이 그냥 받으면 세포 안에 있는 DNA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빛이 되는 거죠. 근데 파장이 긴 빛은 안전한 빛이 된다. 오히려 몸에 이익이 되는 그런 빛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양자 가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양자화라는 것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가령 하나하나가 이렇게 알갱이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고 비연속적으로 알갱이. 우리가 사실은 보통 생활하면서도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돈은 1호는 있고 2호는 있지만 1.345는 345는 없는 거. 1층은 있고 2층은 있지만 1.78층 없는 거. 마찬가지로 양자도 이렇게 알갱이로 되어 있다. 근데 이 H라는 플랑크 상수가 워낙 작은 수여서 이 하나의 알갱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는 10의 마이너스 19승, 공이 19개 들어가는 게 분자에 들어가는 수만큼 작은 거여서 이게 얼마나 작으냐 하면은 34마트에서 전체적으로 이 알갱이만 나온다 그러면 1초 동안에 10의 20개가 10의 20승계가 나오는 10의 20승이면은 100만 곱하기 아니 100억 곱하기 100억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의 알갱이가 1초에 매 초마다 나오는 그런 것이 이제 양자죠. 이거는 양자라고 하는 것이 알갱이지만 너무 작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양자가 알갱이다라고 하는 것이 양자 가설이고 그것에 의해서 광전효과가 설명이 됐고 그 광전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금속에다가 빛을 쬐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전자는 원래 원자 안에 갇혀 있었던 건데 빛을 쬐면은 전자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튀어나옵니다. 이 갇혀있는 바운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 갇혀있는 전자의 에너지 그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주려면은 고전 전자기라고 하면 10억 년 이상 걸려요. 전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그냥 튀어나온다. 그게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전자가 비록 아주 작은 거긴 하지만 광자가 워낙 많이 쏟아지니까 조금 아까 본 것처럼 10의 20승계가 매 초에 쏟아지니까 하나 들어가서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그냥 금방 자유전자가 돼서 흘러다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광전효과고,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자 가설에 의해서 흑체 복사를 설명하기 위한 양자 가설에 의해서 빛이 그동안은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것이 광전 효과로 다시 검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 효과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도 이제 물론 이 법적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빛이 이렇게 와서 전자를 받아서 튕겨나가면서 전자가 딴 데로 움직여가는 이거를 입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빛이 전자가 있으면 빛이 와서 튕겨나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물체의 위치를 어떻게 아느냐. 이 위치를 알려면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아냐 하면은 여기 나온 빛이 여기 튕겨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를 보고 이거 여기 있는 건 안다. 그러니까 불이 다 꺼지면 이 컵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전자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자가 빛을 받으면은 이 충격 때문에 튕겨나가요. 그래서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온 빛을 관측해서 하고 보면 전자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을 쪼였다는 것 때문에 전자는 딴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려고 한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전자가 더 이상 거기 있지 않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벌어진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전자에 관해서는 이게 전자 구름에 관한 건데 전자는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단지 확률적으로만 분포하는 것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태양계 주위를 도는 행성의 궤도하고는 아주 다른 겁니다. 그건 비교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 수백만 년이 지나도 목성이 수백만 년 후 3월 1일 날 어디에 있을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뉴턴 역학이 가장 성공적으로 설명했던 것이 이제 천체 운동인데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결정론적인 예측이 가능한 그것이 이제 행성의 궤도인 것인데 반해서 전자는 이 좁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는지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거. 우리는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거가 된다. 그런데 이제 영이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계속 살펴봤느냐 하면은 양자 가설로 흑체 복사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빛이 알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광전 효과로도 빛이 알갱이에만 설명되는 자연현상이고 컴퓨터 효과도 빛이 알갱이라고 생각해야만 설명되는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이라는 사람은 이중간섭 실험으로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원래 뭐 빛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얘기를 관두고 영은 이중간섭 실험으로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파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파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파가 있으면 둘이 합해서 더 커지기도 하고
위상이 안 맞으면, 결이 안 맞으면 그냥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게 파동이에요. 근데 이중가석 실험은 지금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실험이고, 언제나 확인해도 빛이 파동을 일으키는 이런 그 파동이라는 것을 매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나왔다고 빛이 파동이라는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말을 조금 잘못하고 있는 거가 있습니다. 빛이 파동이라고 그러고 빛이 입자라고 막 그랬어요. 그게 왜 잘못됐나 하는 건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고, 파동과 입자는 아주 정말 다른 거다. 범주가 달라요. 파동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가령 공기파를 본다고 하면은 제 목젖이 흔들려갖고 이 파가 전파가 되는데, 제 목 안에 있는 공기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뭐가 가는 겁니까? 그냥 이 공기의 흔들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흔들림이 있으려면 반드시 어떤 매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매질이 없어도 그냥 이동가요. 우주 공간에서도 이동하고. 근데 가령 달에서는 공기가 없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다. 음성이 안 들리죠. 그래서 수면파는 수면, 물이라는 매질이 있어야 되고, 음파는 공기라는 매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말할 때 목젖이 흔들리는 걸로 여기 공기가 진동하고 그 진동 에너지가 옆에 공기를 진동시키고 그게 또 옆을 진동시키고 그게 여러분의 고막을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거 소리를 듣는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그 고막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이 고막이 흔들리고 그게 이제 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뇌에 있는 청각 중추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에너지만 전달이 돼요. 만약에 에너지가 전달되고 내 목젖에 있는 공기가 여러 번 귀에 들어간다, 여러 번 코에 들어갈 거고, 제가 조금 아까 먹었던 저녁 먹었던 게 뭔지도 냄새 맡을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에너지만 전달된다는 건 여러분이 그 물 위에다가 나뭇잎 떠있을 때 돌멩이를 던져보세요. 돌멩이를 던지면은 수면파가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데 거기에는 나뭇잎은 안 움직여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수면파의 에너지는 전달되지만 이 물 자체가 움직이는 건, 매질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방사상의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 확장을 하면서 여기서 파가 하나 나고 여기 파가 나오면 여기 밝은 지점에서는 밝게지고 요 어두운 지점에 어두워지고 여기 이런 데서는 그 서로 상쇄하는 그런 간섭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 간섭을 일으키는 게 이런 모습으로 일으킨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거는 물질은 입자는 둘이 가다가 탁 부딪히면은 이 부딪힘 때문에 자기의 진로가 바뀌죠. 근데 파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쫙 퍼져나가는, 여기서 퍼져나가는 요 파는 요 파랑 만나서 만난다면 또 자기 갈 길 가는 그런 게 파동이에요. 파동하고 입자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살펴봤듯이 흑체 복사라든가 광전 효과라든가 컴퓨터 효과에서는 빛이 이제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빛이 입자라는 게 아니라 입자처럼 행동을 해요. 요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의 간섭 실험에서는 지금도 매번 확인할 수 있듯이 빛이 파동처럼 행동한다 하는 그런 범주적 차이가 있는 파동과 입자로 각각 행동을 바꿔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빛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입자라고 믿었던 전자라든가 자일링거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자일링거 그룹에서는 그 분자량이 수소 원자의 25,000배가 되는 것들끼리 또 간섭을 하는
파동에처럼 행동하는 그런 현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양자라는 것이 맥락 의존적인 행동을 한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의 정체를 밝혀라. 너는 입자냐 파동이냐. 그래서 두 가지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빛이 양자가설하면서 빛이 입자구나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정말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언명은 때로는 파동이고 때로는 입자다라는 그런 언명이 있을 수가 있죠. 또 다른 언명은 때로는 파동처럼 행동하고 때로는 입자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그런 스테이트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는 물리학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경험해 본 겁니다. 왜 어떤 때는 파동이고 어떤 때는 입자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표현은 같은가 다른가?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이게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도둑질 한 놈, 도둑질을 한 놈, 도둑놈. 이거는 도둑질한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도둑질한 행동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하고, 이거를 업차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불교에서는 정말 다른데, 물리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다른 줄을 모르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 그래서 빛은 흑제 곡선화 광전유과나 컴퓨터 산란에서는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입자처럼 행동하니까 그건 파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중슬릿, 영의 이중슬릿 간섭실험에서는 빛은 파동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입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입자처럼 행동하는 데서 파동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파동처럼 행동하는 데서 입자라는 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주 다행히 부처님은 이런 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아니면 정말 생각하기 어렵죠. 제1위 공경에서 생하는 것을 봐라. 그러면 무라는 것은 없다. 멸하는 걸 봐라. 그러면 유라는 것은 없다. 유와 무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생하는 데서 무를 부정하고 멸하는 데서 유를 부정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생하는 데서 무를 부정하면 무는 싹 없어진 거예요. 하나도 무가 나오면 안 돼요. 멸하는 데서 유를 부정하면 유가 싹 없어져. 유를 그냥 딱 끊어야 돼. 유가 없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초기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은 항상 뭘 말씀하시냐? 양기를 말씀하시죠. 유를 부정하고 무를 부정하고 생하는 거에서 무를 부정하고 멸하는 거에서 유를 부정하고 일체의 유와 일체의 무를 다 부정해야 됩니다. 유무의 양단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남는 거는 연하여 화가 생기는 거, 피연생과 인연생기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처럼 행동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입자처럼 행동하지만 때로는 파동처럼 행동하니까 거기서 입자일 수는 없고 어떤 상황에서는 입자처럼 행동하지만 때로는 아니구나.
어떤 상황에서는 파동처럼 행동하지만 때로는 입자처럼 행동하니까 파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부처님이 하신 얘기 그대로 지금 옮겨가는 거예요. 상황만 달라지는 거예요. 흑채복사, 환경과 검턴산란에서 빛이 입자처럼 행동해도 그놈이 입자이기 때문에 입자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파동처럼 행동하더라도 그놈이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때로는 파동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이걸 잘못 말하면 때로는 파동이고 때로는 입자다.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다. 이 표현은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파동처럼 행동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파동처럼 행동한다 하더라도 양자는 한 번도 파동인 적이 없었다. 설령 어떤 상황에서 입자처럼 행동한다 하더라도 양자는 한 번도 입자인 적이 없었다. 파동처럼 행동해도 파동이 아니고 입자처럼 행동해도 입자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업보는 있어도 업자는 없다라고 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입자로 나타나도 입자이기 때문에 입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인이 그대로 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입자라는 인이 있어서 입자라는 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 잠깐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중슬릿 구조를 만들어 가요. 그러면은 빛이든 전자든 뭐 수소 원자의 25,000배가 되는 그런 거대 분자든 이놈이 파동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광전효과 장치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빛이 혹은 여러 가지 양자가 입자처럼 다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나 전자나 그런 놈이면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에요. 그놈이 입자처럼 행동하고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런 연이 만들어져서 입자로 나타나고 파동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게 업보와 업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업보는 있어도 업자는 없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분명하죠. 빛은 영해간섭 실험에서는 파동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파동이어서 파동처럼 행동한 게 아니다. 한 번도 빛은 파동이었던 적이 없다. 전자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다 입자처럼 행동해요. 근데 이중간섭 실험을 보면 딱 이놈이 파동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 번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전자는 입자인 적이 없다. 어느 경우나 업자는 정말 없다. 다만 업보, 어떤 연이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파동으로 나타나고 입자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이런 말씀하시죠.
이게 한국말은 잘 기억이 안 나.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이시견문에서 가히시상 견yon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수벌이가 불야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요. 불가의 신상 특견 열애라. 신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이건 이제 핵심이야. 오늘 강의의 전체 핵심이에요. 그리고 금강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일지 몰라요. 아이고, 열애소설 나라가 말씀하시기를 신상, 즉비신상.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쉽지는 않죠. 신상이 바로 신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뒤에는 이제 그런 것도 나오죠. 수고리가 잘못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그 멋있는 신상을 가지고 있으면 전륜사롱이 열애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여기서는 신상, 즉비신상이라고 했어요. PPT를 안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상이라는 게 그대로 보이는 그 모습에 그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상이 즉비신상이라고 수고리가 말하니까 부처님이 그리고 수고리 하고 그 유명한 개성이 있죠. 범소유상 개시허망하다. 이게 금강경의 핵심인데 하나 질문할게요. 범소유상 왜 소유상이라고 했어요? 뭘 소유한다는 거야? 어? 왜 소유해요? 일체재상이라고 안 하고 범소유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번역을 참 잘한 거죠. 왜 소유상이냐? 상이라는 것은 이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이라는 건 원래 없어요. 상은 그럼 누가 갖는 거야? 다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상이에요. 그래서 승찬 스님은 신신역에서 경유능경이라고 말씀하시죠. 경, 대상입니다. PPT를 만들어도 죄송합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능, 나라고 하는 주관으로 말미암아 경이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능이라고 하는 건 또 그 다음에 능은 유경능, 유 나라고 하는 주관은 능, 유경 대상으로 말미암아 나다. 그러니까 얘기가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 양자가 한번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신상이 즉비신상이라고 말해요. 반야신경에서는 무안이비설신이라고 얘기하고 무색상양미촉법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색이 있는데 이 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다시 나중에 할 겁니다. 여기 눈이 있는데 여기 이 눈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걸 눈이라고 하는 건 왜 눈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색이 있으니까. 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색을 보면서 안식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때 이거를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은 혼자서 눈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붉은색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 번도 혼자서 붉은색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붉은색이다 하면 붉은색이라는 것에 그냥 떨어져서 휘말려가. 붉은색 푹 빠져버려. 사실은 그거는 언어의 장난이기도 하고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이라는 것이 보여도 붉은색이었던 적이 없다. 파동으로 보여도 파동인 적이 없고
입자로 보여도, 입자로 나타나도 입자인 적이 없다. 업보는 있어도 업자는 없다. 그래서 파동 입자라는 업자가 없어도, 이놈이 파동이나 입자여서 나한테 파동이나 입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업자가 없어도 어떤 연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파동으로 나타나고 입자로 나타나지, 그놈은 한 번도 파동인 적도 없고 입자인 적도 없다. 업자는 정말 없다. 그게 무너진 불교는 없는 거예요. 그게 무아란 말이에요. 업자는 없다. 그럼 업자가 없으면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다 나타나냐? 그 업자가 없어도 연에 기대서 피연 생과해서 나에게 업보가 나타나는. 그게 왜 업이냐? 그거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경전이 제1위 공경. 누진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게 생겨났다. 아까 범소에서 대시허망 얘기하면서 허망이라는 게, 이때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허망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는 보통 허망하게 뭐가 안 됐어, 덧없음을 얘기할 때 허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때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허는 실의 반대말이에요. 망이라는 것은 진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이 아니고 실이 아닌 게 허망이에요.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아닌데 그것인 것처럼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신상으로서 부처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 드러나는 거, 그건 다 소유상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거. 이따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지만 내 마음이 조작해낸 거예요. 그래서 눈은 허망하게 생겨난다. 이거는 사실 허망이라는 건 제가 쓴 겁니다. 옳은 스님은 진실이 아닌 것만 생겨나고, 이중표 선생은 부실하게 생겨났다. 근데 저는 여기 딱 허망이라는 말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허망하게 생겨났다. 그렇게 생겨났다가 다시 소멸하고 완화해. 업보는 있지만 업자는 없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그리고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12연기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핀. 그래서 지금 앞에 파동과 입자의 중성에서는 때로는 파동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입자로 나타나지만 그 어떤 놈도 한 번도 입자였던 적, 한 번도 파동이었던 적도 없다. 그런데 어떤 연을 만나냐에 따라서 파동으로 나타나고 입자로 나타난다. 그것이 피연생과다. 이 피연생과는 연기의 세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스핀이에요. 그래서 제가 넣고 싶었는데 그걸 넣으면 시간도 안 될 것 같고 오늘 준비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 연기, 인연생기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런데 인연생기면은 인기라고 안 하고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해요. 연을 강조하고. 이것이 우리는 보통의 일상적인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인을 중요시해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사과씨를 여기다 놓으면 사과나무가 안 돼요. 싹이 안 나와요. 연을 만나야 돼요. 근데 사과씨에서는 뭐 인을 중요시해도 될 듯하죠. 그러나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가 않다. 이게 연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2부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상식하고는 다르게 불교는 연을 중시한다. 화가 인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이 없으면 물론 화가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때로는
인보다 연이 더 중요한 것이 정말 많다 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대성 이론 얘기인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길고 짧은 게 없어요. 그래서 긴 막대가 빨리 가면 짧은 막대보다 긴 막대가 빨리 가면 짧은 막대보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보통의 일상적인 생활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인을 중요시해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과씨를 여기다 놓으면 사과나무가 안 돼요. 싹이 안 나와요. 연을 만나야 돼요. 근데 사과씨에서는 뭐 인을 중요시해도 될 듯하죠. 그러나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 않다. 이게 연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2부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식하고는 다르게 불교는 연을 중시한다. 과가 인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이 없으면 물론 과가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때로는 인보다 연이 더 중요한 것이 정말 많다 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대성 이론 얘기인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길고 짧은 게 없어요. 그래서 긴 막대가 빨리 가면 짧은 막대보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디서? 누가 지금 누가 지금 음이 들리는데 음소거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 일반 상대성에서는 존재자에서 공간이 휘기도 하고, 그건 오늘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대문학에서 그렇다는 건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양자는 입자였던 적도 없고 파동이었던 적도 없지만 입자나 파동도 행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다 뺐지만 스핀이라는 놈은 우리가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있는지를 관측하려고 하면 이렇게나 이렇게 있는 걸로 정렬을 해버려요.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있는지를 관측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있는지로 이 방향이나 이 방향으로 정렬을 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현대물리학의 세계는 피연생과하는 연기의 세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2부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진리를 찾기가 어려운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진화생물학도 있고 천동설이나 지동설도 있고, 근데 제일 많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여기 물체가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우선 관성의 법칙적 대체 설명하면은 이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속도가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던 놈은 고속도 그대로 움직이고 정지한 놈은 정지해 있는 상태에 그대로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관성의 법칙.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요즘 경험한 바로는 이 간단한 법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잘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더라 하는 거죠. 힘이 작용하면, 뉴턴의 제2법칙은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한다는, 가속도가 생긴다는, 그게 뉴턴의 제2법칙.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도가 그대로 가니까 여기다 힘을 작용하면 여기 좀 더 속도가 변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는 거는 이거죠. 여기 물체를 놔요.
힘을 작용하면 이놈이 움직이는데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서.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인상을 받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면은 엔진이 돌아가면 자동차가 가는데 엔진 끄면은 자동차 쓰잖아요. 그 관성의 법칙이 얘기하는 거 좀 달라.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가하면 물체가 움직이고 힘을 주지 않으면 물체가 정지한다고 하는 그 인상을 강하게 경험하게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돌멩이를 던지면 내가 힘을 더 안 주는데 이제 계속 가요. 어떤 게 더 이상해요? 힘을 주면 움직이고 힘을 안 주면 서는 게 이상합니까? 힘을 안 주면 이게 움직이는 게 이상합니까? 둘은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근데 관성의 법칙이 얘기하는 거는 힘을 주면 움직이고 힘을 안 주면 서 있는 이 현상이 아니라 돌멩이를 던지면 내가 더 이상 힘을 안 줘도 이게 가던 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관성의 법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했어. 어떻게 힘을 안 주는데 이놈이 계속 갈까? 오히려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힘을 안 줘도 이놈이 움직이는 거를 설명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진리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나는 게 있어요. 관성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 내가 힘을 주면 이놈이 움직이고 내가 힘을 안 주면 선다. 마찰력이라는 것까지 알면 힘을 주면은 이놈이 움직이고 힘을 주지 않으면 선다. 라는 이것도 진리다.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 얘기하지 않는 것도 진리예요. 그래서 힘을 주면 물체의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말하는 거. 그것도 진리겠지.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나면 힘을 주면 움직이고 힘을 안 주면 산다. 이것도 또한 진리가 된다. 관성의 법칙은 힘을 주면 이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도 이 현상, 힘을 주면은 힘을 주면 움직이고 힘을 안 주면 산다고 하는 이 현상하고를 떠나서 관성의 법칙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리가 되는 공만 진리가 아니라 현상인 색도 또한 진리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용수보살은 부처님은 이제로 법을 설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론에서. 이제가 뭐냐면 하나는 세속제고 하나는 승의제입니다. 우리는 승의제만 진리인 줄 알고 세속제는 진리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절대로 그게 아니다. 세속제, 제라고 하는 게 진리예요. 세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자체가 그대로 진리다. 현상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다. 그 현상을 떠나서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는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쉽게 보여지지 않느냐. 마음이 장난을 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심여 공화사, 공화사, 재주가 많은 화가와 같다. 나중에 한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능화제 세간, 능이 모든 세간을 다 그려낸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초기 불교에 가면은
무명연 행하, 행연 식한다. 이 행이 뭐냐? 움직이는 행이 아니에요.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왜 하느냐? 무명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조작을 해서 만들어낸 게 식이에요. 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조금 더 붙이면 식연 명색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식에 의해서 이름과 형색을 붙여요. 아까 이중성으로 돌아가서 보면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는 조작이 이제 장치, 조작하는 게 내 마음의 장치가 아니라 그 물리장치. 물리장치를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조작을 해서 양자가 입자로 나타나고 그 조작이 이렇게 되면은 양자가 파동으로 나타나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 마음에서는 행이 조작을 해요. 그 조작에 의해서 식이 나타나고 그 식에서 거기다 이제 이름과 형색까지 붙여 명색을 붙인다. 그래서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세간이라고 합니다. 세간이라는 것은 천류라는 의미가 있어요. 흘러가는 흐름과 같이 나한테 세간이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폭류라고 하고 싶어요. 흘러가는 흐름이 아니라 그냥 폭포에 휘말려가는 그런 흐름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흘러가는 그대로 세상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 명색을 붙이면서 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무명연 행하고 행연식하고 식연 명색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름과 형색까지 붙여놔. 이놈은 파동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놈은 입자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 유의법은 행의 장난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름과 형색, 단어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유의법. 그래서 일체유의법은 영험한 여러 여겨져요. 공과 같고, 환상과 같고, 포말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번개불과 같고,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상 자체가 그대로 드러날 수는 없다. 이때는 나라고 하는 몸의 장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작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자체가 드러나 본 적이 없어요. 다 마음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는 그 상은 개시 허망하다. 전부 다 허망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허망하게 나타난 세상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30분 동안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책상이 평평해요. 평평하냐? 이거는 마치 저 전등에서 나오는 빛을 보면서 알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표면이 이래요. 표면이 이렇단 말이에요. 설악산 공룡용 전보다 더 울퉁불퉁해. 근데 우리는 이걸 평평하다고 봐요. 바닷물은 짜냐? 돌고래한테 물어보세요. 바닷물이 짜냐고. 안 짜다고 할 거예요. 개는 설탕물을 달라고 느끼는데
고양이는 진화의 과정에서 그 고기맛만 알면 되기 때문에 단맛을 느끼는 중추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단맛을 못 느껴요. 설탕물은 달지 않아. 누가 부르냐에 따라 달라져요. 고양이한테는 달지 않고 개한테는 달고 우리한테도 달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원자라는 게 원자 핵 안에 모든 질량이 다 뭉쳐 있고 이것은 그냥 다 전자가 혼자서 돌아다니는데 전자와 원자 핵의 질량비가 1800대 1입니다. 1800대 1인데 요 안에 모든 질량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자가 어마어마한 공간, 이 원자 핵이 차지하는 부피는 이를 1이라고 하면 전자는 이거 5만 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공간을 혼자 돌아다녀요. 질량은 1800분의 1밖에 안 되는 놈이 이 공간을 다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허공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원자도 다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물체는 다 비어 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꽉 차 있다고 생각하게 조작을 하게 돼 있어요. 바닷물은 짜지 않는데 짜다고 느끼게 돼 있고 책상 표면은 매끄럽지 않은데 매끄럽게 느끼고 이건 우리 몸은 아니지만 양자는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닌 파동이나 입자처럼 행동하면서 나타나고 결정적인 게 이제 사과예요. 이 사과가 붉으냐? 붉어요? 이 사과를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는 밝잖아요. 여기는 까맣고 붉으냐? 사과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사과 여기 붉은색의 물체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보잔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설령 그것이 붉게 보이는 물체라고 하더라도 물리학적으로 보면 7,000옹스트롬의 전자기파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눈을 통과하고 망막에 들어가요. 이 망막에는 딱 세 가지 색깔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빨강, 초록, 파랑, RGB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세포가 있어요. 거기서 이 망막에 있는 그 시각세포가 이제 빛에 의해서 충격을 받는 거죠. 충격을 받으면 그것이 전기신호로 시신경을 타고 뇌의 시각 중추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7,000 옹스트롬의 파장이 나왔다. 여기에 수정체를 통과했다. 망막을 때렸다. 신경을 통해 갔다. 여기까지 빨강색이 있어요? 없어. 정말로 없어요. 응? 그 빨강색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대뇌의 시각중추가 그 들어오는 신호를 가지고 이거는 빨강이구나 라고 그리는 거예요. 정말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은 아까 그 세 세포가 감지하는 감도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4,000옹스트롬부터 7,000옹스트롬까지 요 빛만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글 파일 보시면은 글자 색깔이나 음영색을 바꿀 때 이런 색깔이 나와요. 요 색이 어느 하나를 쳐보시면은 요 RGB가 각각 얼마씩 들어가는지가 나와요. 그 RGB가 달라지는 것에서 이 많은 색깔이 다 감지가 된다.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 그대로 지금 이거는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걸로 스크린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뇌는 요 세 가지 세포로 들어오는 그 빛의 감도를 전달하면 뇌는 아주 영특하게 요거는 이색이구나, 이색이구나를 다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가 만들어진다. 소동파의 신데 만약에 검은고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그게 만약 검은고 자체에서 나는 소리라면 가만히 옆에다 놔뒀을 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왜 소리가 안 나느냐. 검은고를 타는 나의 손에서 나는 소리라면 내 손가락을 귀에다 대고 있으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왜 안 나느냐. 나에게 검은고 소리가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검은고라는 줄과 나의 손, 그리고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의 귀. 그래서 우리는 여기 2만 사이클부터 20사이클 사이에 요 소리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검은고가 이쪽의 소리를 낼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이렇게 내는 거를 감지할 수가 있고 내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대뇌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검은고에도 소리가 있는 건 아니고 내 손끝에도 소리가 있는 거 아니고 내 귀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서로 기대서 나에게 들리는 검은고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꽉 차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앞에 있는 물질은 텅 비어 있고 짜다고 느끼지만 바닷물은 짜지 않고 매끄럽게 느끼지만 책상 표면은 매끄럽지 않고 파동이나 입자처럼 행동해서 나타나지만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고 우리는 빨갛다고 보고 있지만 사과는 빨간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모든 색깔이 다 나타나도 반야신경에서는 무색, 거기에 색은 없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배달을 행해서 딱 아는 것, 알아채신 것. 반야신경을 딱 한마디로 한다면 오니 개공이다. 한글. 그래서 색상향미 촉법이 없다. 내가 빨간 사과를 빨갛다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놈은 빨간 게 아니다. 다만 나에게 빨갛게 보일 뿐이다. 어젯밤에 나랑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금강산에 무슨 절에 가서 주련을 받던 원만하게 깨달음을 이룬 산 가운데 한 나무가 있으니 요게 이제 해석이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개화천지 미분자. 해석을 천지 미분전에 꽃이 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부족하지. 꽃이 핀 사실은 그냥 꽃이 만발을 하고 하늘이 푸르고 땅이 누른 바로 그 자리예요. 그거가 본래 자리야. 꽃이 피기 전후 그럼 벌써 많이 떨어져.
꽃이 피기 전에, 아니, 천지가 갈라지기 전에 꽃이 폈다? 아니야.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천지는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이에요. 빨강색이 보여도 그 자리가 무색인 자리예요. 파랑색이 보여도 그 자리가 무색인 자리고, 어떤 소리가 들려도 거기에 색이 없는 거예요. 꽃이 만발하고 하늘이 푸르고 땅이 누르고, 바로 그 자리가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의상 선생님은 법성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법의 성품, 법성은 용무이상. 법의 성품은 두 가지 상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크다, 작다, 하늘이다, 땅이다, 푸르다, 붓다, 깨끗하다, 더럽다, 그런 게 있는 게 아닌 게 법의 성품이에요.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 그럼 꽃이 펴도 되고 하늘이 푸르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줘서 밀어서 이놈이 움직여도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관성의 법칙이 성립 안 하면 뉴턴의 제2법칙도 성립 안 해요. 관성의 법칙은 내가 힘을 주면은 속도가 변한다고 하지만, 내가 힘을 줘서 아니 관성의 법칙은 내가 힘을 안 주면 속도가 안 변한다고 하지만, 내가 힘을 줘서 속도가 안 변하는, 일정하게 자동차 엑셀 밟아서 일정하게 힘을 줘도 속도가 안 변하죠. 마찰력 때문에.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고 지고 하늘과 천지가 갈라지고 하늘이 푸르고 땅이 누르고 하나 하더라도 바로 거기가 벌레자리. 하나도 변하지 않는 벌레자리. 그 자리에서는 비청비백 푸른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흙도 또한 아니다. 좋은 말이지. 그거는 춘풍에도 있지 않고 하늘에도 있지 않다. 저는 요건 좀 불만이야. 춘풍에도 있고 하늘에도 사실은 있어요. 없다고 해도 되고 있다고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 이 금강경에서는 보험소유상이라고 한 거죠. 우리 마음이 화엄경에서 심여 공화사라고 했던 거, 능화재세관 제주가만을 화가처럼 조작해낸 거다. 우리는 평생 그게 조작인 줄 모르고 살아요. 마찰력이 관성의 법칙을 드러나지 않게 숨기듯이 행의 조작으로 나타나는 식이 만들어내는 유의법이 진리를 숨기는데, 그 진리는 그 행의 조작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색즉시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즉이 뭐냐? 갑자기 스님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역경 원장하셨던 그 지금은 열반하신 스님이 어른 스님 맞나? 운호 스님. 어른 스님의 스승 운호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즉이라는 것은 자신을 파해서 남이 되는 거다.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그 짧은 경전 안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색즉시공은 색이 자신을 파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공이 되는 거예요. 한 발짝도 넘어가면 안 돼.
바로 이 자리야, 이 자리. 그게 현실이고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세속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제만 진리가 아니에요. 색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가 진리야. 그래서 색이 자신을 파해서 공이 된다. 엄청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논리학도 이런 논리학이 없어. 우리는 뭐가 같다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고 A의 실체를 인정하고 B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둘이 같다고 겨우 그런 얘기하는 거야.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색이 있으면 색이 자신을 파해서 그냥 색이 하나도 없어지 다 없어져요. 그리고 공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색즉시군이에요. 물체는 꽉 차 있는 것처럼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바닷물이 그래서 다 공인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그래서 다 공이야. 근데 그 공이 어디냐? 다른 세계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세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짜고 책상이 매끄럽고 이거는 가짜가 그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양자가 파동이나 입자를 넣다고 사과가 빨갛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서 색즉 시공의 진리가 한 발짝도 떨어져 있지 않다. 현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색즉 시공이라고 합니다. 온갖 우주가 다 나타난다. 세계의 그 자리를 하나도 안 떠나는 대서공이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죠. 그 텅 빈 물체, 아무것도 없는 이 물체가 꽉 차 있는 걸 보고 짜지 않는 바닷물이 짜게 나한테 나타나. 매끄럽지 않은 책상 표면이 매끄럽게 나타나고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닌 양자가 파동으로 나타나고 입자로 나타나. 빨갛지 않은 사과가 빨갛게 나타난다. 이게 참으로 공이어서 신묘한 유가 나타난다. 이게 공즉시색이에요. 그러니까 진공요율과 그냥 우리가 매번 보는 거야. 신비한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참으로 공이어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아마 깨달으셨을 거라고 삼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나타나는 진공요율. 그게 반자신경에서 말하는 공즉시색이다. 공즉시색은 공이 즉 자신을 파해서 바로 색이 되는 공의 그 자리에서 그냥 색이 되는 한 발짝으로 떠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이제는 세속제와 승이제. 승이제는 진제라고도 하고 세속제는 속제라고 해서 진속이제라고도 하고 제1의제라고도 하고 또 뭐 없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로서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신다. 그 하나가 세속제고 다른 하나가 제1의제, 승이제, 진제 또 뭐라고 그랬지? 진제, 승이제 생각이 안 나. 사람이 이 이제를 분별해서 알지 못하며 심오한 불법의 진실한 뜻을 알 수가 없다.
세속제에 의지하지 않는다. 제1위제. 아까 뭐라고 하셨나? 여긴 이제라고 제1위제라는 말을 쓰셨나? 제1위제라고 쓰셨구나. 제1위제. 승위제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승위제를 얻을 수가 없고 승위제를 얻지 못하면 열반을 얻을 수 없다. 용서보살이 중론 관사제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유전문과 연기의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으로 말씀하십니다. 유전문은 무명연행하고 행연식하고 쭉 해서 생이 나타나고 노사업이 고뇌가 나타나는 그게 유전문. 이건 세간의 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간의 집을 알기 위해서는 고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유전문은 우리의 삶 자체가 고이고 그 고의 원인이 집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12연기고 환멸문은 무명멸즉 행멸하고 행멸즉 식멸하고 식멸즉 영생멸하면서 쭉 나가는 그 무명이 없어진다면 사라지는 그것을 환멸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상스님은 법성계에서 생사와 열반이 서로 함께 응한다고 하셨어요. 화합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의 생각은 차안이 있고 피안이 있고 색이 있고 공이 있고 이 둘이 쫙 갈라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상스님은 생사가 있는 그 자리가 그대로 열반의 자리다. 생사가 없으면 열반이 그거 해서 뭐예요? 응? 물론 법화경에서는 불자행도에 의하면 내세 득적불한다고 했지만 생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얻어지는 열반만이 중요한 거지. 생사의 세계가 있고 열반의 세계가 있고 차하는 여기 있고 피하는 여기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 마음은 재주가 많은 화가와 같아서 각가지의 오운을 다 그려낸다. 오늘 빨간 사과가 빨갛지 않은데 우리가 그려낸다는 거 확실히 아셨죠? 정말 마음이 그려낸 겁니다. 조금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일체 잠깐만요. 여기 이게 60화음의 얘기예요. 80화음에서 이걸 세 간이라고 했어요. 60화음에서 이걸 세 개라고 했어요. 요 지금 오늘 제목으로 제가 뽑은 거라서 60화음 얘기를 잠깐 가봤습니다. 일체의 세계 중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법은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빨간 사과가 빨갛지 않다고 오늘 얘기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세 개보다는 세 간이 사실 좋습니다. 근데 60화면에서 이걸 세 개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쓴 겁니다. 내가 아는 세계 중에서 내 마음이 그리지 않은 세계 있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마음과 같이 부처도 그렇고 부처와 같이 중생도 또한 그렇다.
이게 연자가 잘못됐네. 이게 자연할 때 연자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러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인불급 중생. 이거는 잘 읽어야 돼요. 불급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시인불급 중생이 마음과 부처와 중생에 이르기까지.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멋있는 번역이에요. 이 셋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 왜? 마음이 중생도 만들어내고 부처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에 다 달려 있는 거거든. 그러니 마음과 중생과 부처의 셋이 아무런 차별이 없다. 빨간 사과를 보고 이놈이 빨간 게 아니라 진공이라는 걸 만약에 안다. 이게 정말로 진리라는 걸 안다. 여기에 그냥 그대로 진리가 있다는 걸 안다. 이 세상은 전체가 다 진리. 이거에 힘을 가해서 움직이고 힘을 안 가면 스더라도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색을 벗어나서 딴 데 어디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약윤요교지 3세 일체부. 여기 자꾸 80화음을 익숙해져서 약인요교지가 아니라 거기서는 요교지라고 했습니다. 약인요교지 3세 일체부.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당여시관 심조제열에 멋있는 말이죠. 응? 마음이 모든 부처님을 만들어낸 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게 이제 사과는 벌써 말씀드렸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이제 이게 뉴턴이 한 거예요. 빛이 이렇게 와서 이제 빛이 갈라져 이렇게 갈라지죠. 그런데 프리즘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무지개가 뭐냐? 여기 태양이 있어요. 여기 내가 있고 여기 물방울이 있어요. 한 번 빛이 한 번 와서 굴절하고 굴절의 생각이 여기서 반사하고 다시 한 번 굴절한다. 그래서 요 빛에서는 빨주노초 파남보에 요 보라색이고 요게 빨간색이고 모든 빛이 다 나오고 요 물방울에서도 빨주노초 파남보의 모든 빛이 다 나와요. 그런데 내가 딱 여기 있다는 인연 때문에 이 물방울에서 나오는 보라색 빛은 보지 못하고 이 물방울에서 나오는 빨간색만 본다. 이 물방울에서 나오는 빨간색은 보지 못하고 이 물방울에서 나오는 보라색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 물방울이 나에게 빨강으로 보여도 이 물방울에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와요. 이 물방울은 한 번도 빨강인 적이 없었다. 이 물방울에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와도 나에게는 보라색만 보여도 이 물방울은 한 번도 보라색인 적이 없었다. 그럼 뭐예요? 이 물방울도 아무 색깔이 없어요. 이 물방울도 아무 색도 없습니다. 다만 물방울이 빨강해서 빨강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물방울이 보라여서 보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단지 여기에 물방울이 있고 태양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다는 그 연에 따라서 이 물방울은
빨강색으로 나에게 나타나고 이물방울은 보라색으로 나에게 나타날 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양자역학에서 한 얘기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마찬가지로 성립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방울은 빨강도 파랑도 아니다. 양자가 입자나 파동이 아니듯이. 이거는 그런데 빨강으로 봤다고 해서 여기다는 빨강이라는 이름과 형색을 붙이고 보라로 봤다고 해서 여기에다는 보라라는 이름과 형색을 붙여서 우리는 세상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계는 그렇게 이름과 형색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거기에는 정말 파동도 없고 입자도 없고 빨강색도 없고 보라색도 없는 무아의 세계. 그러면서 어떤 연이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나고 하는 그런 세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수보살은 아까 인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관사제품에서 이렇게 여러 인연, 중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 법도 객관으로의 그냥 객체가 아니에요. 내가 다 만들어낸 법이지. 오늘은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여러 인연으로 만들어지는 법. 나는 이거를 공이라고 한다. 이게 그 유명한 연기공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법은 우리 마음이 조작해내서 만든 거니까 빨간 게 아닌 놈을 빨간으로 보고 입자가 아닌 놈을 입자로 보고 파동이 아닌 놈을 파동으로 본다. 그러니 다 가지. 가짜의 명칭이지. 가짜 이름 우리가 만들어서 붙인 거죠. 그러니 여기서 확 돼요. 남는 거는 연기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가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부정하고 저것도 부정하고 남는 그 연기의 중도. 그래서 공, 가, 중. 그러니까 공이라고 해도 되고 가라고 해도 되고 중이라고 해도 되고 똑같은 얘기예요. 공이라고 하면 공즉시색이니까 색이 현상이고 색이라고 하면 색즉시공이니까 진리고 현상이 그대로 진리고 하는 거가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연생과의 결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기의 작용에 의해서 명색의 세 가지 나타난다. 네, 답을 말해버렸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서 사십니까? 지구 위에서 산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놓은 세간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 세계가 만들어지는 그게 내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80화의 얘기. 그래서 마음은 재주가 많은 화가와 같다. 그래서 모든 세간을 다 그려낸다. 요 짧은 백자 안에 세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들어가지. 어디까지 한 번 더 했는데 파란색 2번 들어가나? 그렇죠. 오온이라는 것은 이렇게 따라서 생겨난다.
어떤 법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약인 요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음이 굴러가서 모든 세간을 두루 만들어낸다는 것을 안다면 이 사람은 부처를 본 것이다. 부처의 진실한 성품을 알아차린 거다. 라고 화엄경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신론에서는 세간의 일체의 경계는 중생의 무명망심에서 중생의 무명망심에 의거하여 지탱되는 것이니 고로 일체의 모든 법은 거울 속에 있는 상과 같다. 단지 마음일 뿐 허망하다. 얻을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심생즉 종종법생하고 심멸즉 종종법멸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두선생님은 화엄의 일조, 우리나라 의상스님이 지엄스님의 제자니까 지엄스님의 스승이 두선스님이니까 의상스님에게는 할아버지뻘 되는 그런 스님이죠. 화엄의 일조 두선스님이 진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회색기공관, 명공즉색관, 색증무예관, 민절무기관이라고 성자스님의 해석. 색을 딱 보았을 때 그거를 공으로 모두 다 돌려요. 그게 첫째. 그런데 그 공을 밝게 밝혀서 그게 바로 색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런데 그 공과 색이 원흉해서 아무런 장애가 서로 없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공이고 색이고 어떤 말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네 가지의 관법을 얘기하십니다. 빠르게 읽어나갈게요. 성찰스님 그래서 회색기공과는 색이 공으로 돌아가는 것을 관하는 것이니 색 즉 시공입니다. 색 즉 시공에서는 색이 사라지고 공이 드러나는 거예요. 명공즉색과는 공이고 색임을 밝히는 것이니 공즉 시색이다. 색공무에는 색이 있으므로 공이고 공이 있으면 색이, 색의 그 자리가 공이고 공의 그 자리가 색이고 색과 공이 절대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색이 공을 비추고 공이 색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이걸 쌍조라고 합니다.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색과 공의 관련이 없어서 서로 비추어 서로 있게 하니까 쌍조다. 민절무기관은 어느 것도 색도 붙을 수 없고 공도 붙을 수 없으니 색공이 둘 다 같이 사라져. 쌍차 쌍미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진관스님은 화엄의 사조스님이시죠. 법장스님의 제자, 우리가 청령진관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맨 처음은 회색기공인이 속을 밝게 밝혀서 그것이 바로 진이다.
명공직색이니 진을 나타내서 바로 소개되는 것. 색과 공이 아무런 걸림이 없으니 둘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고, 민절무기하니 둘이 같이 다 이제 두 개의 진리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가 색의 진리와 공의 진리입니다. 색의 진리는 공즉시색의 진리고 공의 진리는 색즉시공의 진리죠. 그것이 다 나타나고 그것 당시 다 사라지는 거, 요것을 중도라고 하는데, 그 삼재를 얘기하면 첫째 회색기공간은 진재요. 이거는 색을 보면서 그게 다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승의제예요. 두 번째는 속재다. 공을 보면서 색이 나타나고 진공모유하는 공즉시색이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두 개는 중도 제일이제라고 한다. 이 삼재의 진재와 속재와 중도 제일이제를 요약하면은 맨 처음은 진공관이요. 진공관이고, 둘째는 가관이고, 셋째는 중도라. 그래서 공, 가, 중이 삼재가 원형하다. 세 번째 진재는 서로 비추어서 밝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서로 멸해버리는 것이다. 서로 사라지게 해서 밝히는 거다. 비록 세계의 관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이 셋을 밝게 보면 밝게 이 셋을 밝히면 융통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참으로 공이다. 진과 스님의 설명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내가 있다. 아까는 여기서 알주노 접하남도의 모든 색이 나와도 요 물방울이 빨간 게 아니다, 무색이다라는 얘기만 했는데, 이 무색의 자리에서 이런 인연이 성립하면서 나에게는 이 물방울이 빨갛게 나타나고 이 물방울이 파랗게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공의 그 자리가 공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색이 나타나는 무지개가 된다. 이게 공적시색이에요. 무지개가 나타나니 공적시색이고, 무지개가 나타나더라도 아무 색깔도 없으니 색즉시공이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나타나는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색즉시공이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공적시색이지.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 가서 색즉시공은 여기 있고 공적시색이 여기 있고 그런 거 아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네. 그래서 의상 스님은 법성에서 진성은, 참된 성품은 지극히 깊고 아주 미묘해서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 자성을 지키지 않는 게 뭐예요? 여기 물방울이 있어. 이 물방울은 원래 무색이에요. 그냥 공의 자리예요. 그 자체가 그냥 진리야. 근데 언제나 이 자성을 안 지켜. 연을 따라서. 연을 따라서 무지개가 나타나는 물방울, 그거는 그냥 무색이란 말이야. 무색. 저는 저편 다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색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성청정한 자리를 안 지켜. 그러면서 연을 따라서 무지개가 이루어진다. 이게 진공유예요. 그래서 진성, 수연을 합해서 진성, 수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이 아주 긴 경전인데, 다 읽은 사람은 뭐 별로 거의 없겠지만, 그거를 아주 잘 요약한 걸로 세 가지를 우리가 듭니다.
우리가 든다고 할까? 꼭 내가 드는 것 같아. 내가 드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성현들이 듭니다. 용수보살 약창기하고 법성기하고 여기 이제 왕복서. 왕복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수공공 잘적한다. 공하고 공해서 공공이라는 말이 또 물론 따로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냥 공하고 공하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하고 비록 공하고 공하지 공해서 발자취가 다 끊어졌지만 뜻의 하늘에는 별빛이 찬연하다. 무지개가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다 아무 색깔도 없이 다 공이란. 거기는 발자취도 없어. 그런데 연을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진성수연하니까. 뜻의 하늘에는, 이치의 하늘에는 별빛이 찬연하다. 라고 왕복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